허리케인 데스크. 먹상이 미도로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078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래 최다 규모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도달했는데요. 사망자와 중환자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도 걱정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포화 직전이고 확진 판정을 받고도 감염병 전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더니 요즘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전한 집 안에만 있는 걸로.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줘야 하겠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야당은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서 권력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비혐의 관련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징계위는 법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한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검찰은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닌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플라스틱 사용량도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열심히 해봤지만 비닐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페트병, 일회용 수저, 색이 있는 플라스틱, 즉석밥이나 도시락 용기처럼 무게가 너무 가벼운 플라스틱, 카페 이름이 새겨진 일회용 컵 등은 재활용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환경단체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조사했더니 22%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은데도 매년 우리 국민 한 명당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투 460개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24kg이나 됩니다. 국민 한 사람당 30년산 소나무를 매년 3그루 반 이상 없애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많은 만큼 안 쓰는 게 최선이다 조언합니다. 아무리 분리배출 열심히 해도 그냥 쓰레기로 처리된다니 맥이 빠지네요. 아예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만 허가해주는 건 이런 건 어려울까요? 2050년이면 바닷속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하던데요. 코로나도 무섭지만 환경오염 이거는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 안정의 급선무다.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에 신속지급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임대료 감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등의 입법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이러면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절반만 내게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들만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나. 자영업자들의 호소 절박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어느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 저녁 모임이 줄고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대리기사나 학원 강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벌이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애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줄이던 3차 재난지원금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1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맞춤형 재난피해 지원금을 준비 중인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을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줄 예산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1개월로 앞당겨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 10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계 상황인데요. 핀셋 지원, 맞춤형 지원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